네, 이어서 그 두 번째 내용인 차량의 충돌 회피 제어 장치 및 방법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급제동을 하게 되면 이제 뒷차는 이제 앞에 그 앞 차량의 긴급 제동을 이제 뒤늦게 운전자가 확인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회피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제 충분한 여유 거리가 있으면 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는 차량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인접해서 추종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위험성을 고려해서 긴급제동을 수행하겠다라는 기술과 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와 같이 AV 시스템은 앞에 이제 어떤 장애물을 보고 긴급제동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 뒤에 만약에 인접하게 쫓아오는 차가 있다라면 이제 앞차가 갑자기 긴급제동을 하게 되면 뒷차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만 또 이제 운전자가 보고 판단하고 수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지만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대상 차량은 앞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였지만 뒷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기존의 전방 센서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돌 위험도를 판단해서 긴급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후방 센서를 포함해서 이제 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를 함께 판단하여서 이제 전방 충돌 위험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동 시점 및 감속량을 조절해서 전후방 충돌을 통합해서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전방과 후방의 통합 충돌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는 조향이라는 추가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조향 회피를 통해서 충돌 회피 전략을 이제 도출하는 과정이 함께 포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술의 기여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즉 AV 시스템은 이제 자동으로 센서를 통해서 이제 주행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제 후방 차량에 대한 이제 충돌 위험도까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제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술은 전방을 포함한 후방을 함께 제어함으로써 이제 긴급제동 수행함에 있어 전후방 통합 충돌 회피를 이제 고려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성도 아까와 약간 유사한데요. 이제 AV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상용차로부터 슬슬 법제화되고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의무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2022년도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OEM들이 이제 AV 장착을 의무화해서 합의했다는 내용이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V 시스템이 많이 장착되면 이제 한편으로 이제 실도로에서 AV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충돌 회피하는 어떤 그 많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시스템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문제도 이제 조금씩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차별성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AV 시스템이 동작하게 되면 이제 뒤에 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 함께 충돌 위험도를 고려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후방 충돌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판단 전략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뒤에 차가 얼마나 내 차와 인접하게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차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앞 차량과 내 차는 앞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수행한다고 해도 뒤에 차량이 없으면 이제 뒤에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인접하게 차를 쫓아오게 되면 이제 긴급제동이 수행됐을 때 뒷차는 절대 피하지 못하는 영역 정도가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제동 어떤 시간과 이제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콜리전 영역이라고 이제 콜리전 존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즉 이제 대상 차량과 후방 차량의 간격이 매우 인접해서 이제 긴급제동이 수행되면 후방 차량은 이것을 회피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충돌하게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영역을 디파인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운전자의 어떤 후방 차량 운전자가 이제 조금 빨리 제동을 하면 회피할 수 있지만 조금 뭐 주의가 산만하다던가 이제 전방 주시가 태만한 상황이라면 충돌을 할 수도 있는 영역을 이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역을 이제 뭐 덴저러스 존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러한 크게 이제 안전하고 약간 위험하고 매우 위험하고 충돌 회피가 불가능한 조역을 이제 나눠서 우리는 이제 충돌 위험도를 판단해 보자라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위험도를 나눠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전방 위험, 충돌 위험도가 있을 것이고 후방에 대한 어떤 차량을 센싱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나눈 영역 안으로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험도와 함께 이제 이 두 위험도와 함께 이제 횡방향 쪽, 즉 이제 차선을 변경했을 때 이제 옆 차량이 있는지, 옆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측방 충돌 위험도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 세 가지의 이제 위험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존처럼 이제 긴급 제동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조양 회피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사전 경고를 통해서 이제 후방 차량한테 경고를 준다던가 이런 운전자에 대한 경고를 수행할 것인지 이제 충돌 위험도가 없다라면 일반 주행 모드로 노멀 드라이빙을 수행할 것인지 어떤 주행 모드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방 충돌 위험도 같은 경우는 흔히 사용하는 이제 타임 투 콜리전이라고 하는 이제 상대 거리와 상대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충돌 위험도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핸스드 TTC라고 하는 이제 가속도가 이제 앞차의 상대 속도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가속도까지 포함해서 이제 계산해내는 이제 ETTC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제 전방 충돌 위험도를 가지고 이제 AB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후방 충돌 위험도는 어떻게 계산을 해내느냐를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뒷차가 얼마나 이제 빨리 제동을 할 수 있느냐, 앞차의 급제동을 인식해서 얼마나 빨리 제동을 반응을 해서 얼마나 어떤 양을 가지고 이제 제동을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뒷차와의 충돌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뒷차량의 운전자 모델, 그러니까 제동을 할 수 있는 브레이크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운전자 모델을 몇 가지를 정의해서 이제 그 예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존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 거리가 과연 뒷차가 운전자가 차간 거리가 뒷차 운전자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거리인지 어떤 다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충돌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해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일반적인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뭐 1.2초 정도 앞차가 이제 급제동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뭐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했을 때 이제 뭐 1.2초 정도 이후에 브레이크를 밟는다 뭐 이런 이제 학술적인 뭐 논문을 찾아보면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운전자 모델을 하나 만들어 봤고 이것을 통해서 이 운전자 모델을 가지고 이제 뒷차량이 이 운전자 모델을 가지고 차량을 제어한다고 했을 때 그 제동을 통해서 과연 충돌 회피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하나 정의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위험한 영역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제 약간 산만한 운전자, 뭐 통화를 한다든가 옆 사람과 이제 뭐 담소를 나눈다든가 이러한 모델을 하나 도출을 해내서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운전자보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운전자 모델을 적용했을 때 과연 뒷차는 피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분류해내기 위한 모델을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예시 모델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영역을 분류한 결과를 보시면 우리는 이제 후방 차량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노멀 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운전자 모델을 가지고 어떠한 일정한 차간 거리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 거리가 이 주행 속도에 대비해서 이제 앞차가 급제동을 했을 때 피할 수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피할 수 없다라면 이제 콜리전 영역으로 분류를 했고 이제 피할 수도 있고 운전자 모델에 따라서 이제 피할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다는 영역이 도출된다면 그 영역을 이제 덴저러스 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굉장히 산만한 운전자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노멀 존으로 디파인을 해서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디파인을 했고 이제 모든 주행 환경은 이제 후방 차량이 어떤 그 주행 속도에 따라 이 영역이 분류되면 이 영역 중에 한 영역으로 분류됨을 이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결과 예시를 보신다면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떤 그 영역 분류를 나타내는데요. 이제 앞차는 이제 어떤 긴급 제동이 수행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차와 뒤에 추정하는 차량은 등속도로 이제 주행 중이라는 상황을 가정을 한 결과 그래프인데요. 앞 차량의 감속량은 한 0.8G 정도로 수행을 했고요. 후방 차량은 한 0.4G 감속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이제 이 빨간 라인이
이제 이 그래프에 이제 X축을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주행 속도입니다. 대상 차량과 후방 차량의 주행 속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Y축은 이제 대상 차량과 후방 차량의 차간 거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시를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00km로 주행을 할 때 앞뒤차가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이제 약 한 35m의 차간 거리보다 차간 거리가 작다라면 이것은 이제 전방 급제동에 의해서 뒤에 차량은 이제 어떤 정의된 운전자 모델에 의해서 이 충돌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 사이 공간은 이제 덴저러스 존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약 한 37m부터 약 한 50m까지는 운전자 모델, 뒤에 차량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충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회피를 할 수도 있는 이제 덴저러스 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 라인 상단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차간 거리면, 이 속도에 대비해서 이 정도의 차간 거리면 웬만한 운전자는 다 회피할 수 있다는 영역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긴급제동을 정의된 일정한 매우 그 뭐 0.8G 이상의 감속도를 가지고 수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낮춰서 후방 차량이 내가 0.8G로 제동을 했을 때 후방 차량이 내가 급제동하는 상황에서 충돌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이제 여기 어댑티브 AB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이 명명한 의미는 결과적으로 이제 후방 충돌을 고려해서 이제 감속도나 제동 시점을 약간 적응적으로 설계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적응적인 이제 AB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면, 즉 전방 차량과의 충돌이 회피가 가능하고, 이제 후방 차량이 약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이제 적응적인 AB 모드로 이제 차량을 제어하고, 이제 전후방 차량이 모두 이제 굉장히 충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 AES라고 해서 이제 오토노머스 이머전시 이제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현방향 조향을 통해서 이제 긴급 조향을 통해서 충돌을 회피하자라는 어떤 전략이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어댑티브 AB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AB 시스템과 달리 어떤 감속량과 감속 시점을 계산해내야 되는데요. 그건 역시 이제 후방 차량의 상태를 가지고 이제 고려해서 후방 차량이 이 정도로 이제 제동에 소요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제동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감속도를 전후방 충돌을 모두 회피하기 위한 필요한 감속량을 계산해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동 시점을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동 시점 계산에 있어서 너무 빨리 제동을, 즉 낮은 감속량을 가지고 전방 충돌을 회피하게 되면 이제 너무 일찍 제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 대상 차량을 타고 있는 운전자의 의도보다 더 빨리 제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조경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AB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감속량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후방 차량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하는 기술이 될 것이고, 이제 이와 함께 어떤 조향 제어 시스템이나 긴급 제동 시스템에 있어서 충돌 회피 모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후방을 고려하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충돌 회피 모드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